이번 영상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중에서 세계의 지형 부분과 화산과 관련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인데 이 지자는 땅지자이고요. 형태, 형상 할 때 형자입니다. 그래서 지형이라고 하는 건 땅의 모양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형은 크게 대지형과 소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지형은 규모가 크고요. 소지형은 규모가 작습니다. 대지형은 누가 만드냐 하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소지형은 지구 바깥쪽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혹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가장 바깥쪽을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이라는 단어는 지구의 껍데기 각자를 쓰거든요. 껍데기란 뜻이에요. 우리도 피부에 각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을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각 아래쪽에는 암석들이 용융된 상태인 멘틀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지구의 핵이 내핵과 외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각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작은 덩어리로, 물론 작진 않겠죠? 여러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판은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지각 아래쪽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멘틀은 대류를 하기 때문에 뜨거워진 멘틀이 올라와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멘틀 위에 떠 있는 지각은 멘틀의 방향을 따라서 판이 이동을 해요.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면서 육지를 만드는 조류운동, 산을 만드는 조산운동, 마그마가 지표로 튀어나오는 화산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지형에는 안정육괴,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화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안정육괴 빼고 나머지를 수업을 할 거예요. 소지형은 지구 바깥쪽 힘에서 기원을 합니다. 지구 바깥쪽에서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태양에너지예요. 태양에너지가 기원이 된 지구 외부의 힘, 외적 영역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소지형을 만드는 거에는 이러한 외적 영역에는 풍화와 기구의 작용이 있습니다. 풍화는 가만히 있는 암석이 바스라지는 현상이고요. 기구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이 작용을 해서 지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과 바람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지형에는 해안지형, 빙하지형, 주빙하지형, 건조지형, 하천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해안지형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질시대의 구분이에요. 지질시대를 자세하게 하는 건 지구과학에 가까우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인류는 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로 갈수록 중생대, 고생대, 썬캄브리아 시대라고 구분을 해요. 지구는 이 썬캄브리아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지구가 형성이 되었고요. 여러 지질 시대를 지나면서 판들이 서로 이동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대지형들이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 중에서 고생대 시기에 아주 높은 산들이 만들어집니다. 신생대 때도 아주 높은 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고생대 때 만들어진 산들은 고생대의 시기가 5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시기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는 해요. 신생대는 6천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고생대 때 만들어진 산지랑
신생지 때 만들어진 산지를 비교를 해보면 고생지 때 만들어진 산지가 훨씬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산지는 5억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신생지 때 만들어진 산지에 비해서 좀 더 고도가 낮을 것이고 좀 더 완만한 모양의 산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고생지 때 만들어진 산지랑 신생지 때 만들어진 산지를 비교를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대지형이라고 하는 건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큰 규모의 지형을 이야기를 하고 종류에는 안정육계,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화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들을 만드는 지형 형성 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 내적 작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적 영역과 같은 말이고요. 외적 작용은 앞에서 이야기를 한 외적 영역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적 작용은 지구 내부의 힘에서 발생을 하는 작용이고요. 육지를 만드는 조류운동, 산을 만드는 조산운동,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조류운동은 맨틀 위에 있는 지각이 떠오르는 윤기랑 가라앉는 침강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를 수직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산운동은 산을 만드는 운동이라서 땅이 있으면 이런 땅이 모이는 힘을 받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런 휘어지는 작용을 습곡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서로 모이는 힘을 받거나 또는 반대로 멀어지는 힘을 받게 되면 땅이 끊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끊기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끊겨져서 올라가는 부분도 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어지는 습곡과 끊어지는 단층을 산이 만들어지는 조산 운동이라고 합니다. 외적 작용은 지구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비롯되는 작용입니다. 특히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러한 외적 작용에는 하천, 바람, 파랑, 빙하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구라고 합니다. 물이나 바람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힘들에 의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산이나 땅 같은 것들이 깎일 수도 있고 깎인 물질들이 운반해서 퇴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소지형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판구조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구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지구 표면을 이루는 지각이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판들이 지구 내적 작용, 맨틀 대류의 영향을 받아서 판들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형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판과 판은 서로 만날 수도 있고요. 서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서는 습곡과 같은 조산운동이 일어나서 대규모의 산맥을 형성하고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에서는 땅이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땅인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이 불안정하고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그림은 현재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개의 판의 분포와 이동 방향입니다. 다음 그림은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앞에 있는 판의 경계와 비교를 해보면 100% 일치를 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의 경계와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합친 지도예요. 보면은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조선대 큰 규모의 산맥이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은 두 개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이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모양과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진이고요.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습곡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기 습곡산지는 시기는 고생대에 만들어졌어요. 고생대에 조산운동인 습곡이나 단층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큰 규모의 산지이고요. 특징은 만들어진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아서 해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하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산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높고 험준한 산지가 계속 이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얘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산맥이 꽤 깎이고 약한 부분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깎여서 사라진 부분 때문에 산맥이 이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끊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연속성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기 습곡 산지에는 석탄이 많이 매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 습곡 산지의 대표적인 산지로는 우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습니다. 우랄 산맥은 러시아에 존재를 하고요. 유럽 쪽 러시아와 아시아 쪽 러시아를 구분하는 경계가 됩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은 미국 동부에 있는 산지고요.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산맥입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호주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을 고기 습곡 산지라고 표현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기습곡 산지입니다. 신기습곡 산지는 신생대 때 습곡이나 단층과 같은 조산운동을 받아서 만들어진 산지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6천만 년 전쯤에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하며 산지 연속성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인 에너지 자원도 매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스코 산지에는 환대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대표적인 산맥으로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은 미국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을 따라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은 스위스에 주로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에 다 걸치고 있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와 네팔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이 주어지면 무엇이 고기습곡 산지고 무엇이 신기습곡 산지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에 비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산이 좀 더 연속적이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산지가 신기습곡 산지고 왼쪽에 있는 산지가 고기습곡 산지라는 것을 파악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학습지에 고기습곡 산지랑 신기습곡 산지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고기습곡 산지는 초록색으로, 신기습곡 산지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고기습곡 산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스칸디나비아 산맥, 아틀라스 산맥, 우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이렇게 있고요. 신기습곡 산지에는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고기습곡 산지랑 신기습곡 산지를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인데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두 개의 대륙판이 만나서 만들어진 산맥입니다. 판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좀 더 밀도가 크고 무거운 판이 나머지 다른 판으로 아래로 섭입을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밀려 올라가는 부분들이 산맥으로 만들어집니다. 안데스 산맥의 모습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인 나즈카판과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산맥입니다.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높고 더 무겁기 때문에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밀려 올라가는 대륙판이 산맥이 됩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예전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판이 갈라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화산지형 보겠습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것을 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산은 형태에 따라서 순상화산, 종상화산, 성층화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상화산에서 순이란 단어는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어입니다.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완경사를 이루는 화산이란 뜻이고요. 종상화산은 종처럼 생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림 좀 이상하네요. 종처럼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화산입니다. 성층화산은 화산 쇄설물과 용암이 반복적으로 형성돼서 만들어진 화산입니다.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 건 화산의 폭발에 의해서 방출이 되는 크고 작은 암석, 바위, 파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경사를 따라서 흐르거나 용암에 섞여서 흘러가는 것을 화산 쇄설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산 쇄설물에는 크기에 따라서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은 화산의 모양을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 모식도입니다.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완만한 순상화산, 종처럼 급경사인 종상화산, 그리고 화산 쇄설물들과 요감이 반복적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성층화산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화도를 통해서 분출을 하는 것을 요 입구를 화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구에 물이 고이면 화구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여기 비어있는 곳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 걸 칼데라라고 하고요. 칼데라에 물이 고이게 되면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호는 호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구는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하는 그런 통로를 이야기를 하고요. 화구호는 화구에 물이 고여서 형성된 호수, 칼데라는 화구 부근이 무너져서 만들어진 지형이고 칼데라호는 칼데라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이 그림은 칼데라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화구를 통해서 마그마가 분출을 한 뒤에 화구 근처가 함몰을 한 이후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되는 것을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킬로토아에 있는 칼데라호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딸 화산이고요. 딸 화산이 이렇게 화산이 있었다가 다 무너지고 칼데라가 되어서 물이 고인 달 호수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으로 주상절리 보겠습니다. 주상절리라는 단어의 뜻은 기둥이란 뜻입니다. 주는 모양이란 뜻이고요. 절리라고 하는 건 바위의 틈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상절리라고 하는 건 기둥 모양으로 바위에 틈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의 성질을 가진 용암은 굉장히 잘 흘러가요. 잘 흘러가는 이런 현무암질 용암이 강가나 바닷가에서 물을 만나서 급격하게 식게 되면 얘네가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축을 할 때 얘네가 보통 오각형이나 육각형 모양으로 일정하게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둥 모양으로 형성된 절리를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용암동굴은 용암이 만든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크다라는 말은 잘 흐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흐르는 성질을 가진 현무암질 용암이 경사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용암이 흐르게 되면 공기와 만나는 겉에 부분이 가장 먼저 굳어버리겠죠? 이 겉에 있는 부분은 굳어서 암석이 되었는데 안에 있는 용암은 아직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부분은 굳어서 암석이 되었지만 안쪽에 있는 부분은 흘러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굳어버린 암석 부분이 남아서 동굴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 용암동굴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용암대지 보겠습니다. 용암대지는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을 할 때 보통은 지표의 화도 하나 또는 몇 개의 틈으로만 폭발을 해요. 그런데 마그마를 덮고 있는 이 지표에 균열이 많이 있으면 이 마그마는 이 갈라진 틈들을 통해서 새는 것처럼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잘 흐르는 성질의 현무암이 지하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평평하게 흐르면서 굳게 돼요. 이런 거를 용암대지라고 합니다. 용암이 만든 무대 할 때 대자거든요. 무대처럼 높은 그리고 평평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철원에 있습니다. 이게 주상절리의 모습이에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제주 중문 해수욕장 쪽에 있는 대포해안에 있는 주상절리의 모습이고요.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다가 바닷물을 만나서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기둥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경주에서 볼 수 있는 경주 양남 주상절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진 모양의 현무암질 용암이 기둥처럼 이렇게 여기는 약간 누워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용암동굴이 만들어지는 모식도입니다. 잘 흐르는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는 와중에 겉에 있는 부분이 먼저 굳어버리고 안에 있는 용암은 빠져나가서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용암동굴의 내부 사진입니다. 이러한 화산 지형을 인간은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합니다. 화산 지형은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온천이나 간헐천과 같은 이런 화산 지형을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특히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일본에 있는 화산지대에 온천과 간헐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온천은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을 받은 지하수가 땅 위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이고요. 간헐천은 이 지하수가 지표로 한 번씩 폭발하듯이 튀어나오는 걸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 지형에는 마그마로부터 추출이 되는 여러 가지 금속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 구리, 망간과 같은 금속 광물들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분출되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흙을 화산회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는 회색할 때 회자고요. 재를 뜻하는 한자어 회를 씁니다. 이러한 화산회토에는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에서부터 유래가 된 그 화산 회토 쪽에는 포도 가수원이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지형에는 지하에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그마로부터 열을 받아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간헐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헐천이 이렇게 지하에서부터 폭발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장관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은 점 같은 것들이 한 명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간헐천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 관광 지역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천을 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공장 같아 보이는 여기가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대부분의 발전을 하는 그런 공장과 같은 발전소에서는 유해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광지랑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지열 발전, 땅에서부터 나오는 열을 가지고
물을 데워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그런 지열 발전에서는 순수한 H2O만 나오기 때문에 관광지 근처에 있어도 전혀 해롭지가 않습니다. 인간 생활에 여러모로 이득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산은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큰 자연재해가 됩니다. 그래서 화산 쇠설류나 화산 이류 같은 것들이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경사면을 따라서 사람과 마을과 농경지를 덮치게 되면 사람들이 파묻히게 되고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화산 재의 경우에는 재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공중으로 높이 떠올랐다가 굉장히 늦게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면 이 화산재로 덮인 지역은 햇빛이 차단되게 되고 햇빛이 차단되게 되니까 기온이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항공기 운항에도 장애를 줍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나올 때 같이 나오게 되는 화산가스에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이런 산화된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산성비가 되어서 내리게 됩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들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대지형과 화산에 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